할아버지, 내일까지 집 비우셔야 합니다. 경매 낙찰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25년 살던 아파트. 저는 그 집 현관문 앞에서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70세 김용석입니다. 6개월 전만 해도 4억짜리 아파트 주인이었고 예금도 2억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통장 잔고는 143만 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보증만 서주시면 돼요. 제가 다 갚을게요. 그 말 한마디. 그게 제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37년 다닌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1억 8천만 원. 2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예금 2억 4천만 원. 이게 제 전 재산 전부였습니다. 2022년 8월 12일 금요일. 둘째 아들 영수가 퇴근길에 저를 찾아왔어요. 손에는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평소에 자주 연락하는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1년에 2번 명절 때나 얼굴 보는 사이였습니다. 그런 아들이 찾아와서 커피를 건네니 솔직히 기분이 좋았어요. 거실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사실 오늘 온 이유가 있어서요. 친구랑 온라인 쇼핑몰 하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3억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요. 3억? 그렇게 큰 돈을? 네, 초기 재고 확보하고 물류센터 계약금 내야 해서요. 요즘 온라인 쇼핑 대박 나잖아요. 저도 이제 40대인데 뭔가 해보고 싶어요. 사실 내심 기뻤습니다. 대기업 다니던 아들이 사업을 한다니. 큰아들 영호는 캐나다에서 영주권 받고 산 지 10년. 막내딸 지은이는 부산으로 시집간 지 5년. 아내는 3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은퇴 후 혼자 있던 제게 아들의 부탁은 오히려 감사했어요. 그래, 근데 보증인이 왜 필요한 거야? 너 대기업 다니는데 신용이 안 좋아? 아니요, 신용은 괜찮은데 대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보증인을 요구하더라고요. 아빠 아파트 담보로 넣으면 금리도 낮아진대요. 보증만 서는 거지. 내가 돈 내는 건 아니고. 당연하죠. 제가 매달 이자 다 갚을 거예요. 아빠 통장엔 손도 안 댑니다. 저도 월급 400 받는 사람인데요. 월급 400. 그 말에 안심이 됐습니다. 영수는 서류 몇 장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근저당 설정 동의서, 연대보증 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잘 모르는 용어들이었지만 아들을 믿었습니다. 그래, 언제 가야 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은행 가시면 돼요. 제가 미리 서류 다 준비해 놨어요. 2022년 8월 16일 화요일. 신한은행 강남지점. 은행 직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대출 금액 3억 원. 18개월 거치 후 60개월 분할 상환입니다. 이자율은 연 5.2%고요. 이자가 한 달에 얼마죠? 약 130만 원입니다. 130만 원. 아들 월급이 400이니까 충분히 낼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여기 근저당 설정. 동의서인데요. 어르신 아파트가 담보로 들어갑니다. 시세가 4억 5천 정도 나오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본인 명의 아파트 담보로 들어가는데 괜찮으세요? 연대보증이라서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으신 건 아시죠?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동일한 책임이라는 게 뭔지. 네, 아들 사업이니까요. 그렇게 도장을 찍었습니다. 은행에서 나오면서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성공하면 아빠한테 꼭 보답할게요. 됐다. 내가 잘 되는 게 내 보답이지. 그날 저녁 혼자 소주 한 잔 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처음 6개월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들이 매달 15일이면 어김없이 입금했어요. 입금 김영수 130만 원. 통장에 찍힐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런데 2023년 3월부터 달라졌습니다.
3월 15일이 지나도 입금이 안 됐어요. 16일, 17일, 18일, 3월 20일에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이번 달 이자는? 아, 아빠. 죄송해요. 이번 달은 자금이 좀 빠듯해서 제가 70만 원만 넣을게요. 다음 달에 채울게요. 70만 원? 130만 원인데? 네, 재고 회전이 안 돼서 지금 현금이 부족해요. 다음 달에 꼭 채워드릴게요. 불안했지만 아들 말을 믿었습니다. 4월에는 50만 원 들어왔습니다. 5월에는 아예 연락이 안 됐어요. 은행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한은행 대출이자 연체 3개월째입니다. 연체이자 28만 원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그제야 제가 직접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이자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빠, 미안해요. 지금 정말 돈이 없어요. 사업은 잘 되고 있는 거야? 침묵. 영수야? 아빠 쇼핑몰이 안 돼서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카드값도 밀렸어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보증인이라는 게 단순히 이름만 올리는 게 아니라는 걸.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연대보증인은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이 있습니다. 아드님이 못 갚으시면 어르신께서 갚으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내야 한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제 아파트는요? 담보로 설정되어 있으니 계속 연체되시면 경매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경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 예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2023년 6월 밀린 이자 3개월치 390만 원, 연체이자 28만 원, 합계 418만 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매달 제가 냈습니다. 7월 130만 원, 8월 130만 원, 9월 130만 원.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아빠가 이자 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아빠. 사업 정리하고 다시 취업할게요. 사업 정리? 그럼 지금 사업 안 하고 있다는 거야? 네, 작년 12월에 정리했어요. 작년 12월? 그럼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사업도 없이 그냥 이자만 안 낸 거니? 화가 났습니다. 태어나서 아들한테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나 속이고 있었던 거야? 사업도 안 하면서 왜 말 안 했어? 아빠 말씀드리기가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023년 10월 18일 집 우편함에 법원 등기 우편이 와 있었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문.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25년 살던 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급하게 은행에 전화했습니다. 고객님, 이자 연체가 6개월 넘어서 경매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이라도 낼게요. 경매 취소 안 되나요? 밀린 이자 780만 원과 연체이자 132만 원, 합계 912만 원 입금하시면 일단 경매는 유예됩니다. 912만 원. 예금에서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11월, 12월, 1월 계속 제가 냈습니다. 2024년 1월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고객님, 다음 달부터 거치 기간이 끝나서 원금도 같이 갚으셔야 합니다. 월 730만 원입니다. 730만 원. 귀를 의심했습니다. 730만 원이요? 네, 원금 600만 원에 이자 130만 원입니다. 제 국민연금이 월 87만 원인데 어떻게 730만 원을 냅니까? 그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고요. 아드님과 상의하셔야죠. 상담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아들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다음 달부터 730만 원씩 내야 한대. 아빠가 집까지 잃으면 어디 가서 살아? 아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너 지금 취업했어? 아니요, 아직. 그럼 대책이 뭐야?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보였어요.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요? 그때 큰아들 영호가 캐나다에서 카톡을 보냈습니다. 아버지, 동생 때문에 집 날릴 수도 있다는 거 사실이에요? 이모가 말해줘서 알았어요. 그렇게 됐구나. 어떻게 그런 보증을 서주세요? 아버지 혼자 사는데 집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큰아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재산 나눠줄 때 저한테도 똑같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동생 사업 망한 것까지 왜 제가 책임져야 해요? 저는 이제 유산 기대 안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식들이 돈 문제로 갈라섰습니다. 막내딸 지은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제가 돈 보내드릴게요. 아니다. 너도 시집가서 살기 힘든데 어떡해? 아빠 혼자 감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300만 원은 보낼 수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눈물이 느껴졌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고 울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서류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세 가지를 놓치셨네요. 첫째, 연대 보증과 일반 보증의 차이입니다. 일반 보증인은 채무자가 못 갚을 때 보충적으로 책임을 집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먼저 채무자한테 청구하고 그래도 못 받으면 그때 보증인한테 청구하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이 서명하신 건 연대 보증입니다. 이건 채무자랑 똑같은 책임이에요. 은행이 아드님한테 먼저 청구하지 않고 어르신한테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드님이 안 갚으면 어르신이 갚는 게 아니라 은행 마음대로 어르신한테 먼저 청구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먼저 갚아야 한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요. 둘째, 담보 설정의 의미입니다. 어르신 아파트에 근저당이 설정됐습니다. 이게 뭐냐면 대출금을 못 갚으면 이 집을 팔아서 갚겠다는 약속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보증이라고 하면 그냥 이름 올려주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담보까지 설정하면 이건 실질적으로는 어르신 돈으로 빌려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드님 신용으로는 3억을 못 빌리니까 어르신 집을 담보로 3억을 빌린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제가 빌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법적으론 그렇습니다. 셋째, 기초연금. 탈락 위험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받으시죠? 네, 월 32만 원 나옵니다. 집을 팔면 그 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기초연금은 재산이 일정 금액 넘으면 끊겨요. 집은 실거주하면 월 100만 원까지만 재산으로 환산하는데 현금으로 바뀌면 그대로 다 계산됩니다. 어르신 아파트가 4억이면 팔아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기초연금 탈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집도 잃고 연금도 끊긴다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보증을 설 때 아들이 갚겠지가 아니라 내가 전부 갚을 수 있나를 봤어야 했다는 걸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건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입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빚을 줄여주는 건데 어르신은 70세시고 소득이 국민연금 87만 원뿐이니 회생은 어렵습니다. 파산은 빚을 탕감받는 건데 대신 재산을 다 정리해야 합니다. 아파트는 당연히 날아가죠. 그럼 방법이 없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드님이 취업해서 갚는 것 아니면 집을 파시는 것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집에 와서 아파트를 둘러봤습니다. 거실 벽에 붙어 있는 아이들 성장 기록, 안방에 걸린 아내와의 결혼 사진, 베란다에서 키우던 화분들, 25년의 시간이 여기 있었습니다. 결국 결정했습니다. 아파트를 팔기로.
2024년 2월 5일 부동산에 매물을 내놨습니다. 어르신 시세는 4억 5천인데 금매로 내놓으시면 4억 1, 2천 정도 생각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세요. 2월 28일 4억 천에 계약했습니다. 잔금일은 3월 20일. 그날 은행에 가서 대출금을 갚았습니다. 지금은 원룸에 삽니다.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45만 원, 국민연금 87만 원에서 월세 45만 원 내고 생활비로 42만 원 씁니다. 남은 예금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제 마지막 노후 자금이니까요. 아들 영수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영호는 이제 유산 기대 안 한다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막내딸 지은이만 가끔 용돈을 보내줍니다. 받고 싶지 않지만 딸의 마음을 생각해서 받습니다.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돈은 줬지만 아들의 인생까지 책임질 수는 없었던 거구나. 사업은 아들 것이었는데 실패는 제가 떠안았습니다. 그날 은행에서 도장 찍을 때 하루만 더 고민했더라면, 아니 한 달만 더 기다렸더라면, 보증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진짜로 느꼈더라면 3억이라는 돈을 제가 갚을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했더라면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갑니다. 3층 베란다에 빨래가 널려 있어요. 그게 한때 제 집이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새 주인은 행복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저녁이면 불이 켜지고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를 듣고 돌아서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은 자식이 사업 자금 때문에 보증을 요청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보증을 섰습니다. 내 자식인데 당연히 믿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전부 갚았습니다. 6억이 넘는 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까지 잃었습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돈을 내가 갚을 수 있는가? 자식이라도 냉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는지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